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PLA의 군사력 현황과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의 대만 정복 야용 및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중국군의 부패가 결국 그들의 거대한 야욕을 발목 잡는 핵심적 요인이 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공개한 2024년 중국 국방력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이 핵무력 증강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 현대화와 PLA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능력을 보유해 군사력에서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국가 건설 100년이 되는 2049년을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해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기술적 자립 및 제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의 빠른 군사력 증강에 주목하면서도 부패 문제가 향후 몇 년 동안 중국군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측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중국의 가파른 핵무장 속도로 중국이 지난 5월까지 600기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보유량의 3배 수준이고 1년 전보다 100기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2035년까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실제 1000기 이상 보유하게 되더라도 미국 핵탄두 수, 그러니까 3708개죠. 이 미국의 핵탄두 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최근 10년간 2200여 기를 줄이면서 핵탄두를 감축하고 있는 만큼 미중 핵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은 특히 핵탄두 증강과 함께 재래식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과 비교해서 비대칭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핵탄도 미사일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없었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재래식 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135개 정도의 핵 장거리 미사일과 더불어 또 다른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함께 미 국방부가 주목한 것은 중국이 증강한 핵무기로 대만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재래식 병력으로 대만의 패배에서 공산당 정권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면 중국은 핵의 선제적 사용도 고려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중국의 오랜 핵무기 사용 지침인 핵 선제 불사용, 그러니까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먼저 쏘지 않는다는 이 선제 불사용 원칙과 배치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중국 지도부는 중국 대만으로 분단된 현 상황은 유약하다고 간주하면서 2049년까지 대만 문제 해결 그리고 홍콩에 대한 관할권 확고화를 포함한 완전한 통일이 국가 부흥의 근본적 조건이라고 주장한다고 봤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방 예산도 공개적으로 밝힌 액수보다 약 1.5에서 2배 정도 많아서 2023년 국방비는 공표된 22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약 3300억에서 44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육군 규모는 예비군과 중군사조직까지 포함해서 약 300만 명으로 추산을 했고 해군은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서 세계 최대 규모이며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함선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해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전례없는 훈련을 통해 대만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 공군과 해군이 함께 3,150대가 넘는 항공기, 이제 훈련기나 무인기는 제한 겁니다. 이 3,150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에서 최대 규모이고 세계 3위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부 사막에 320개의 발사 사일로가 있는 3개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끝낸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일로에는 이미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최관심 분야인 로켓군은 둥펑5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사일로를 더 건설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군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의 경기 침체는 향후 5년에서 10년 계속된다면 미래의 국방비 증가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현대화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바로 중국군의 부패와 관련된 대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핵탄두와 전략미사일 등 무력 현황과 함께 중국 군부의 부패가 인민해방군 PLA의 현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여부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마무리 부분에 특별 토픽 3가지를 별도로 첨부를 했는데 첫 번째가 PLA 부패가 주는 충격이었습니다. PLA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적어도 15명의 고위군 관계자와 방위산업 임원이 부패 혐의로 징계에 해임됐습니다. 몇몇은 지상 기반 핵 및 재래식 미사일을 현대화하는 것과 관련한 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이 방위 산업 내의 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서 무기 조달 프로그램이 후퇴하고 군 현대화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방위 산업이나 주요 군사 프로젝트에서 부패를 적발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조사 대상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이 끌려 들어가는 나선형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현대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PLA의 숙청 효과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슷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하위 공무원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반부패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보고서는 특히 PLA의 해외 진출,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교훈 등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뤘는데 중국은 방위 정책의 핵심 부분 중 하나로 미국에 대항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응을 목표로 반개입 접근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보고서는 중국에 가장 가까운 미국령인 괌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공격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괌은 미국의 주요 전략 핵자산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보면서 방위와 기술에 대한 더 큰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가 상당히 비중을 갖고 분석한 대목 중 또 다른 하나는 대만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에 부록이 실린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를 보면 양측 군사력 격차는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육군 병력은 중국이 104만 명에 대만은 10만 4천 명으로 10배 차이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3척이고 순양함 8척, 코비탐 50척,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은 대만에는 아예 없습니다. 해경선만 중국은 60척인데 대만은 43척으로 엇비슷합니다. 이 같은 재래식 전력은 물론이고 중국 전략 핵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의 전력까지 더한다면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PLA의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개발을 통한 통합은 통일 노력을 위해 큰 영향을 제공하는 이정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PLA의 대만 침공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르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2027년은 PLA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대만을 침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대만은 실질적이고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시가전에서 부족함이 있으며 장거리에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면서 비록 PLA가 성공적으로 대만 해안 방어선을 돌파하고 상륙할 경우에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별개로 파병을 계기로 노골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을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 양자간 문제라면서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연관될 경우에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명성에 흠집이 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